안녕하세요.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장미와 수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 판매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30일마다 피는 장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미는 좀 재미있는 장미죠. 색깔이 노란색으로 피어서 노랑, 주홍, 빨강, 핑크로 지는 그런 장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 때는 노란색 꽃으로 핍니다. 노란색 꽃으로 피어서 질 때 되면 이렇게 핑크빛의 꽃으로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4번 변하는 장미인데, 이렇게 꽃이 지려고 할 때 잘라주게 되면 30일 후에 다시 꽃이 피는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 같은 경우도 지금 심어서 정원에 가꾸시면 나무도 키우면서 30일마다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미가 되겠습니다. 꽃은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월동 온도인데, 월동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까지 월동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 북부에 사신다거나 강원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화단에 멀칭을 해주셔야 돼요. 볏짚을 깔아주시든 낙엽으로 이렇게 멀칭을 해주시든 해주셔야 월동을 할 수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영하 18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미가 되겠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큐티파이입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큐티파이인데, 보시면 이렇게 가시 없는 장미로 유명하죠. 가시 없는 장미로 유명한데, 꽃은 한 300송이 정도 이렇게 다복하게 피는데, 꽃이 한 번 피고 마느냐, 이 장미도 한 번 피고 마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피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꽃대들이 계속 올라와 있죠. 꽃대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많이 피면 이 면적에서 한 300개까지도 볼 수 있어요. 300개까지도 볼 수 있고, 이 장미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장미인데,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는 한겨울에 냉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 놓으시면 냉을 안 먹어서 다음에 잎은 볼 수 있는데 꽃은 볼 수 없는 그런 장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파이를 키우실 때는 노지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화분에서 키우시더라도 겨울에 반드시 밖에서 냉을 먹여야 꽃을 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꼭 밖에 화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을 충분히 먹고 봄에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이 이렇게 필 수 있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파이는 겨울에도 실내에 들여놓지 않는다, 실내에 들여놓으면 꽃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에버그로우 루비입니다. 에버그로우 루비는 찔레장미의 일종이죠. 찔레장미의 일종인데, 키는 한 1m 20에서 한 1m 50까지 크는 장미예요. 그래서 뭐 나지막하게 이렇게 단차를 만들어줘도 좋고, 지지대를 만들어서 1m 20까지 쭉 올리시면 거기서 꽃이 굉장히 교화량이 많은 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교화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꽃이 질 때 되면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면 이 에버그로우 루비도 30일 후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죠. 이 에버그로우 루비도 영하 18도까지가 내환성 온도라, 이 장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까지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경기 북부에서는 월동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집이라든가 낙엽을 통해서 꼭 멀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건강한 장미를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동을 안 해줘 버리면 경기 북부 지방에서는 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멀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버그로우 루비였습니다. 이 식물은 산수국 대여대불이 되겠습니다. 산수국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름 있는 산수국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잎이 이렇게 자엽색의 잎이에요. 단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자엽색의 잎이 나면서 꽃은 핑크색 꽃이 펴요. 핑크색 꽃이 피는데 화분이 이렇게 작아요. 화분은 작은데 꽃은 벌써 여기서 보이는 것만, 꽃대만 한 8송이 정도 꽃이 보이죠. 그래서 많은 기화량을 보여주는 수국이고,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잎이 자엽색인데다가 꽃은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수국 중에 하나고, 이 수국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수국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밝게 비춰주고 가을에도 더 멋있는 단풍이 드는 수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제큐먼티 도렌보스입니다. 제큐먼티 도렌보스, 자작나무죠. 고객님들도 제큐먼티 도렌보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피가 하얗게 나오는 자작나무인데, 일반적인 펜둘라 자작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표피가 하얗면서, 펜둘라 자작나무는 검붉은 티들이 조금씩 나죠. 검붉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크몬티 도렌보스는 숲이가 깨끗하게 하얀색이 나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도 멋있지만 겨울이 되면 더 멋있는 그런 나무인데 지금부터 심어서 키우면 굉장히 속성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묘목을 키웠을 때 가을이면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2m 가까이 큽니다. 땅에 심으면 이 정도 나무가 2m 가까이 크니까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으실 때는 너무 빠른 속성수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지대를 세워 주셔서 똑바로 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가을 되면 2m 정도 크는데 굵기는 조금 가늘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가늘 수 있는데 굵기가 가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또 1년이 지나면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얀색 표피가 나오기 시작해서 내후년이면 완전히 하얀색 표피가 나올 수 있는 제크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식물은 배풍등입니다. 배풍등은 너무 잘 아시는 식물이죠. 정말 한국의 클레마티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식물인데 보시면 여기 이게 다 지금 꽃대예요. 꽃대들이 이렇게 지금 다 물려 있는데 넝쿨성으로 해서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는데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안 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을 시키려면 약간 그래도 멀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는 무조건 베란다로 들어가야 되는 꽃이고, 근데 이 꽃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의아리, 한국의 클레마티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꽃이 많이 피고 예뻐요. 보시면 꽃 색깔도 다르게 피거든요. 흰 색깔, 보라 색깔 이렇게 꽃 색감이 달라요. 꽃 색감이 달라서 이 꽃 같은 경우는 월동 여부를 떠나서 정말 가정에 심어 놓으시면,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설이 내릴 때까지 효자 노릇하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풍등 야생화였습니다. 네, 이번 소개할 식물은 와인크로버입니다. 잎이 이렇게 와인색의 잎을 띠죠. 와인색의 잎을 띄어서 잎 자체도 이쁜데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 그런 와인크로버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예쁜데 안타깝게도 월동이 사실 이제 화분에 심었다가 중부지방에서는 베란다로 들어가야 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베란다로 옮겨 심어야 돼서 처음부터 화분에 심었다가 겨울이 되면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루비크로바입니다. 루비크로바는 월동이 잘 돼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식물이죠. 와인클로바가 조금 월동이 걱정이 됐다 하시면 루비크로바를 심으시면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이쁘게 피니까 루비크로바를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크로바는 걱정 없이 심어도 월동되는 야생화 루비크로바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바늘꽃입니다. 가오라인데 분홍색의 가오라죠. 분홍색의 가오라는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는 식물인데 번식은 삽목으로도 번식이 잘 되니까 삽목으로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포트는 비닐포트에 들어있어요. 비닐포트에 들어있어서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저희가 기본 포장을 5포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5포트에 5,000원에서 포장을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심어서 여름 가을에 하늘하늘 거리는 바람꽃 가우라로, 바늘꽃 가우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늘꽃 가우라 5포트에 5,000원이니까 심어 보시고 한번 마음껏 가을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말채나무입니다. 말채나무는 고객님들도 잘 아시는 나무죠. 겨울에 멋있는 나무, 겨울 조경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나무이기도 하고, 이 말채나무의 특징은 꽃도 있습니다. 꽃은 이 미라클이라는 제품인데, 미라클이라는 제품은 외성으로 자라면서 흰색의 꽃을 피우는 그런 말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자홍색의 줄기를 띠거든요. 자홍색의 줄기를 띠다가 겨울에는 완전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겨울 정원의 포인트가 되는 말채나무인데, 이 말채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 조경에 꼭 필수품이고 지금부터 심어놔도 괜찮은 게 잎도 이렇게 나름 멋있어요. 이 테두리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으면서 무늬죠. 무늬종의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얀색 꽃이 피기 때문에 봄, 가을에도 괜찮은데, 봄에서 가을에도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훨씬 더 이쁜 그런 말채나무 미라클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영레이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나무죠. 안개나무입니다. 안개나무. 안개나무 중에서도 영레이디라는 품종인데 벌써 이렇게 보면 꽃대들이 물었어요. 이 어린 나무지만 이렇게 보시면 꽃대들이 물어서 좀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아요. 꽃이 피는데 안개꽃이 피죠. 솜사탕 모양의 솜사탕처럼 안개꽃이 피는데
이 나무에서 안개꽃이 필 때면 정말로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몽환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속성수라 빨리 커요. 생각보다 빨리 커서 가을 되면 키가 거의 뭐 한 80cm 이상 나올 것 같고, 내년도 되면 거의 한 1m 20에서 1m 50까지 나올 건데, 이렇게 어린 묘목을 심어서 한번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꼭 외목대로 키우는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수영을 더 좋아해서 자연스러운 수영으로 만들어가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 안개나무 영레이디입니다. 월동은 영하 30도까지라 월동 걱정은 안 하시고 심으셔도 되는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에 심을 수 있는 나무와 야생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와 야생화들로 고객님들의 정원이 당장은 풍성해지지 않겠지만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시면 1년 후에는 훨씬 풍성한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물들로 한번 기르는 즐거움을 누려보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